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계 3대 그룹에 이어 단독편으로 찾아온 특집 2화 롤렉스의 브랜드 분석입니다. 32%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 105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연간 매출, 한 브랜드가 전체 시계 산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단순한 시계 이야기가 아닌 한 기업이 어떻게 120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꿈을 독점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5년 24살의 독일 청년 한스 윌스도르프는 장인정신이 깃든 시계회사를 세웁니다. 당시만 해도 손목시계는 여성용 액세서리로 취급받던 시대였죠. 하지만 윌스도르프는 확신했습니다. 손목시계가 미래를 먹어치울 것이라고. 그는 특별한 브랜드명을 원했습니다. 어느 언어에서도 발음하기 쉽고 시계 다이얼에 작게 새겨도 읽기 쉬운 이름. 1908년 그는 롤렉스라는 이름을 등록합니다. 롤렉스라는 이름은 시계를 감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롤렉스의 역사는 혁신의 연속입니다. 1910년 세계 최초로 스위스 공식 시계 등급 센터로부터 크로노미터 정밀도 인증을 받은 손목시계, 1926년 세계 최초의 방진, 방수시계 오이스터를 개발, 1931년 세계 최초의 자동 와인딩 메커니즘 퍼페추얼 로터를 특허 등록. 이 모든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한스 윌스도르프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 1926년 윌스도르프는 또 하나의 브랜드를 등록합니다. 바로 튜더입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했습니다. 롤렉스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의 시계를 만들자. 튜더는 단순한 서브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롤렉스를 지키는 방패막이었죠. 당시 중저가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윌스도르프는 이들을 막기 위해 튜더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럭셔리 브랜드에게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롤렉스는 달랐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 81억 스위스 프랑이었던 매출은 2023년 105억 스위스 프랑으로 3년 만에 3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 롤렉스는 연 2에서 3회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0년 대비 평균 30에서 40% 가격이 상승했죠. 놀라운 것은 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기자 명단은 더 길어졌고 리세일 시장의 프리미엄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의 성공을 희소성 전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020년 81만 개였던 생산량은 2023년 124만 개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롤렉스는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희소성을 유지하는 독특한 브랜드가 된 것이죠.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수요 관리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롤렉스는 전 세계에 걸쳐 특별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반인이 롤렉스를 구입하려면 정식 대리점을 통해 구매 면접을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 1회만 구매가 가능하죠. 튜더의 변화는 더 극적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 튜더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랙베이 시리즈의 성공, 그리고 롤렉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안으로 부상했죠. 2024년 현재 튜더는 전 세계적으로 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그웨어 1.5%, 론진 1.8%를 제치고 새로운 중간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형성했죠. 한국에서 튜더는 이제 20, 30대에게 첫 번째 스위스 명품 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롤렉스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신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시계, 유럽에서는 전통과 혁신의 상징,
아시아에서는 부와 성공의 인증서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롤렉스의 판매 방식입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직영점 확대에 집중할 때 롤렉스는 여전히 공식 대리점 시스템을 고수합니다. 이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직영점이 아닌 이동통신사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죠. 문화권별 특수성. 유럽과 북미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하이 소사이어티라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롤렉스를 피하는 경향이 있죠. 이들은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반면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롤렉스가 특히 사랑받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의 음악에서 롤렉스는 성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죠. 아시아 전역에서는 롤렉스가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롤렉스는 드림워치이면서 동시에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깡패나 조폭, 건달, 양아치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롤렉스가 가진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MZ세대에게 롤렉스는 이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브마리너는 1,500만 원을 넘어섰고 데이토나는 3,0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죠. 이는 마치 2030년대에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꿈이 된 거죠. 이들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카시오, 지샥, 세이코 또는 스위스의 입문급 브랜드들로 눈을 돌리고 있죠. 특히 작은 롤렉스로 불리는 티소나 해밀턴 같은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 부호층, 더 이상의 롤렉스는 없다. 더 재미있는 것은 신흥 부호층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부자의 기준이 바뀐 세대죠. 과거에는 벤츠나 BMW가 최고의 차였지만 이제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타야 진짜 부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 부호층에게 롤렉스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롤렉스? 그거 아직도 차요? 라는 반응이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입니다. 롤렉스를 찬다 해도 오이스터 퍼페추얼 기본 모델이나 서브마리너, 데이트 저스트는 일반적 취급을 받죠. 데이트데이나 데이토나 금통 정도는 차야 그나마 인정을 받는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2024년 보고서는 롤렉스의 지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롤렉스는 전체 스위스 시계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치몬트 18%, 스와치 그룹 15%, LVMH 6%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죠. 더 놀라운 것은 롤렉스가 이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인수합병, 콜라보레이션, 디지털 마케팅에 열을 올릴 때 롤렉스는 여전히 기본에 충실합니다. 완벽한 품질,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절제된 마케팅이죠. 롤렉스의 진짜 경쟁자는 따로 있습니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 브레게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죠. 이들과 비교해서 롤렉스는 실용적 럭셔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장의 분리 현상입니다. 5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7,500만 원 이상의 고가 시계가 전체 수출액의 33.5%를 차지하면서도 성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롤렉스는 이 극단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죠. 롤렉스는 협업이 거의 없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콜라보레이션에 열을 올릴 때 롤렉스는 자기 자신과의 협업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롤렉스는 과거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차용한 적이 있고 시계산업 특성상 타 회사들 간의 부품 공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완전한 독립 매뉴팩처가 되었죠.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하면서 기술적 협업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리셀 마켓, 롤렉스의 이중적 역할. 롤렉스의 리셀 시장은 독특한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되팔이들이 프리미엄을 왕창 붙여 팔아서 진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면 성골, 해외 면세점에서 사면 진골, 피를 붙여 리셀러에게 사면 피골 등의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장이 롤렉스의 가격 방어와 하락 방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더 극단적입니다. 구구스, 칸카스 같은 온오프라인 매장, 필웨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개인 구매자들 간의 리셀을 위한 시계 거래소라는 특이한 거래 시장까지 생겨났죠. 롤렉스는 금보다도 더 좋은 현금성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 보수적 접근. 롤렉스의 디지털 채널 전략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크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커머스도 하지 않죠. 이는 럭셔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처러 인수, 2024년 뉴욕 5번가 새 부티크 공사 시작 등으로 보아 이커머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롤렉스의 전략적 위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왓 분석입니다. 롤렉스의 경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강점, 롤렉스가 가진 힘. 첫째, 압도적인 시장 지위입니다. 롤렉스는 전체 스위스 시계 시장의 32%를 차지합니다. 이는 경쟁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죠. 마치 시험에서 1등이 2등부터 10등까지의 점수를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탄탄한 브랜드 유산이 있습니다. 120년의 역사 동안 롤렉스는 끊임없이 혁신해왔죠. 방수시계, 자동 와인딩, 크로노미터 인증 등 이 모든 것이 롤렉스라는 이름의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완벽한 품질과 신뢰성입니다. 수심 11km에서도 작동하는 시계. 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1960년 마리아나 해구에 잠수했을 때 롤렉스 시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넷째, 튜더를 통한 이중 포지셔닝입니다. 롤렉스는 튜더라는 동생 브랜드를 통해 럭셔리와 중간 가격대를 동시에 커버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회사가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같죠. 약점, 롤렉스가 가진 숙제. 첫째, MZ세대와의 거리입니다. 20, 30대는 롤렉스를 이제 먼 꿈으로만 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것이죠. 마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처럼 롤렉스 마련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둘째, 보수적 이미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롤렉스는 아재의 시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디자인도 마케팅도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전통적입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의 느림입니다. 이커머스도 하지 않고 SNS 마케팅도 보수적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온라인으로 뛰어들 때 롤렉스는 여전히 오프라인에만 집중하고 있죠. 넷째, 신흥 보호층의 외면입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롤렉스보다 더 높은 브랜드를 찾습니다. 파텍 필립, AP 같은 브랜드들이죠. 기회, 롤렉스가 잡을 수 있는 것들. 첫째, 여성 시장의 성장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주로 드레스워치를 찾았지만 이제는 스포츠 시계도 찾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예물 시계는 까르띠에 아니면 롤렉스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아시아 시장의 확대입니다. 인도, 베트남 같은 신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롤렉스의 새로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리미엄 시계 시장의 성장입니다. 5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고가 시계가 전체 성장의 84%를 차지합니다. 시장이 고급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넷째, 지속 가능성 트렌드입니다. 친환경 소재, 재활용 금속, 친환경 포장 등.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 시장만큼은 ESG 기조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럭셔리 시장이나 롤렉스도 이 트렌드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
롤렉스가 조심해야 할 것들. 첫째, 신흥 브랜드의 부상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MB&F 등 기술력 있는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롤렉스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품질은 뛰어납니다. 둘째, 스마트워치의 대중화입니다. 애플워치가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시계를 사느니 50만원짜리 애플워치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셋째, 경제 불황의 영향입니다. 명품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롤렉스처럼 비싼 시계는 처음으로 줄이는 항목이 되죠. 넷째, 리세일 시장의 버블 붕괴입니다. 지금은 중고 롤렉스가 새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이 꺼지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 120년 된 사람의 이야기. 이제 롤렉스를 한 사람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은 브랜드를 인간처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마케팅 학장 장 노엘 카퍼스가 개발했죠. 롤렉스를 한 사람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피직, 외형, 롤렉스의 겉모습. 롤렉스를 한 사람으로 보면 그는 매우 격식을 갖춘 신사입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왼 손목에 있는 시계입니다. 황금빛 크라운 로고가 새겨진 윤이 나는 금속 시계 말이죠. 이 시계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904L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시계보다 더 광택이 나고 바닷물에도 녹슬지 않습니다. 세라크롬이라는 특별한 세라믹 소재로 만든 베젤은 긁힘에도 강합니다. 오이스터 케이스라는 방수 케이스는 수심 100m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입니다. 50년 전 디자인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손색이 없는 클래식한 스타일입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품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성격, 롤렉스의 성격. 롤렉스라는 사람은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오랜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올드스쿨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보수성은 고루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 번 맺은 인연은 평생 지킵니다. 세대를 거쳐 물려주는 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철학은 그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의 정교함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컬처, 문화, 롤렉스가 살아온 환경. 롤렉스는 스위스라는 특별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계의 나라답게 그는 시간에 대한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함과 정교함, 그리고 인내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윈블던이나 F1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를 후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 활동들입니다. 정교한 기술과 오랜 역사,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스포츠들이죠. 탐험과 모험도 즐깁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마리아나 해구 잠수 같은 극한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그의 시계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릴레이션십, 관계, 롤렉스가 맺는 관계. 롤렉스는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대기자 명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진짜 원하는 사람만이 그의 시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죠. 면접 구매 시스템은 마치 VIP 클럽의 가입 절차와 같습니다. 단지 돈이 있다고 해서 그의 시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의 시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이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롤렉스의 고객이 되면 평생 그의 가족이 됩니다. AS 서비스도 평생 제공되며 세대를 거쳐 물려주는 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이 관계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reflection, 반영, 롤렉스가 비추는 모습. 롤렉스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롤렉스를 착용합니다. 그것은 마치 학위증이나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0대의 롤렉스를 차는 것과 50대에 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롤렉스는 부와 성공을 넘어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무언의 선언이죠. 이것이 롤렉스의 진짜 가치입니다. 셀프 이미지, 자기인식, 롤렉스가 자신을 보는 방식. 롤렉스는 자신을 시계산업의 리더로 인식합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브랜드,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야 하는 모범이라고 생각하죠. 그는 혁신보다는 완성을,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그는 나는 최고의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최고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50년 전 시계가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말이죠. 그의 자부심은 단순한 시계 제조업체를 넘어 시간의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120년 된 회사의 돈 버는 법. 이제 롤렉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한 회사의 돈 버는 구조를 9개의 요소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롤렉스의 경우를 보면 참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Key Partners, 핵심 파트너, 롤렉스와 함께하는 사람들, 공식 대리점 네트워크. 롤렉스는 전 세계에 1,500개가 넘는 공식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롤렉스의 파트너입니다. 롤렉스는 이들에게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롤렉스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전하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부처러. 2023년 롤렉스는 100년 넘게 함께 일한 소매업체 부처러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롤렉스가 드디어 직접 소매에 뛰어들겠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애플이 맥 전용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것과 같죠. 스포츠 단체, 윈블든, 요트, 골프, 지금은 LVMH에게 뺏긴 F1 대회 등 롤렉스는 전통적인 스포츠를 후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롤렉스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교한 기술, 오랜 역사, 완벽함을 추구하는 스포츠들이죠. 공급업체, 904L 스테인레스 스틸, 세라크롬 소재, 귀금속 등 롤렉스는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고급 업체들과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Key Activities, 핵심 활동, 롤렉스가 하는 일들, 시계 제조 및 개발. 롤렉스는 모든 시계를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무브먼트 하나하나부터 케이스, 다이얼, 베젤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죠. 이는 시계 업계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부터 바퀴 나사까지 모두 직접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품질 관리. 롤렉스의 품질 관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모든 시계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방수 테스트, 내진 테스트 등을 거칩니다. 합격률은 99.999%입니다. 10만 개 중 한 개도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및 스폰서십. 롤렉스는 전통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TV 광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잡지나 스포츠 후원에 집중합니다. 이는 그들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대리점 관리 및 재고 통제. 롤렉스는 대리점의 재고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한 매장에 몇 대만 주고 대기자 명단을 만들게 합니다. 이는 희소성을 만들어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Key Resources, 핵심 자원, 롤렉스가 가진 것들. 브랜드 헤리티지, 120년의 역사는 롤렉스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 기술, 방수 케이스, 자동 와인딩 메커니즘, 세라크롬 베젤 등
롤렉스는 수백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을 만듭니다. 제조 시설 및 기술자. 롤렉스는 스위스의 4개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시계 제작의 예술가들입니다. 한스 윌스트로프 재단. 롤렉스를 소유한 이 재단은 장학금, 연구 지원 등에 돈을 씁니다. 이는 롤렉스가 단순한 영리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Value Propositions. 가치 제한. 롤렉스가 약속하는 것들. 완벽한 품질과 신뢰성. 롤렉스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계를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심 11km에서도 작동하는 시계는 그 증거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성공의 상징. 롤렉스를 차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차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왔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롤렉스의 진짜 가치입니다. 세대를 거쳐 물려줄 수 있는 가치. 롤렉스 시계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면 손자가 착용할 수 있는 진짜 유산이 되는 시계입니다. Customer Relationships. 고객 관계. 롤렉스와 고객의 만남. 개인적 면접과 대기자 시스템. 롤렉스를 사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롤렉스를 왜 원하는지,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랜 소유의 즐거움. 롤렉스는 한 번 사면 평생 갑니다. AS 서비스도 평생 제공되며 필요하면 50년 된 시계도 수리해줍니다. 이것이 롤렉스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커뮤니티와의 연결. 롤렉스 오너들은 특별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롤렉스 클럽, 모임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널. 롤렉스가 고객을 만나는 방법. 공식 대리점과 부처러 매장. 롤렉스는 아직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온라인의 제한적 사용. 롤렉스는 SNS를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한 제품 사진보다는 브랜드 스토리와 철학을 담은 콘텐츠를 올립니다. Customer Segments. 고객 세그먼트. 롤렉스의 고객들. 기준 보호층 40에서 60대의 성공한 기업인,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롤렉스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미 성공했고 그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신흥 부자들 30에서 40대의 새로운 부자들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롤렉스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인증하고 싶어 합니다. 튜더를 통한 젊은 층. 튜더 브랜드로 20, 30대를 공략합니다. 아직 롤렉스는 어렵지만 튜더로 시작해서 나중에 롤렉스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입니다. Cost Structure. 비용 구조. 롤렉스가 쓰는 돈. 제조 비용과 R&D 투자. 롤렉스는 연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술 개발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마케팅 및 스폰서십 비용. 윈블던, F1 등 대규모 스포츠 후원에 연간 수천만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이는 광고비라기보다는 브랜드 투자입니다. 대리점 마진. 롤렉스는 대리점에 40에서 50%의 마진을 줍니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대리점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Revenue Streams. 수익원. 롤렉스가 버는 돈. 시계 판매. 전체 수익의 95% 이상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05억 스위스 프랑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약 8,500달러입니다. AS 서비스. 평생 보증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소모품 교환이나 수리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특히 소모품 교체는 상당한 수익원입니다. 튜더 브랜드 매출. 튜더는 롤렉스 그룹의 약 5% 수익을 만듭니다. 5억 스위스 프랑 정도로 추정됩니다. 롤렉스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 판매. 옥션을 통한 빈티지 롤렉스 판매도 수익원입니다.
특히 펄 뉴먼의 롤렉스 데이토나가 1770만 달러에 팔린 것처럼 역사적인 시계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현재 롤렉스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MZ세대와의 거리입니다. 20, 30대는 롤렉스를 이제 먼 꿈으로만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렉스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적극 활용하여 시계 제작 과정,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롤렉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콘텐츠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 라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모델들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이즈와 색상을 반영한 특별 에디션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6mm 사이즈의 밝은 색상 다이얼 버전 또는 교체 가능한 시계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흥 부호층의 외면, 하이엔드 시장으로의 진출, 진짜 부자들이 롤렉스를 외면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롤렉스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브랜드를 찾고 있죠. 롤렉스는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이엔드 라인의 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롤렉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고급스러운 소재와 복잡한 기능을 탑재한 특별 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롤렉스와는 완전히 별개의 브랜드를 출시하여 기존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 맞춤형 시계 제작, 전용 콜센터,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 초대 등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늦음, 현대화의 필요성, 롤렉스의 보수적 디지털 전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매합니다. 롤렉스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식 온라인몰 출시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롤렉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가상 시작 기능, 상세한 제품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진품 인증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리세일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 기대되는 변화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롤렉스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MZ세대의 30% 이상이 롤렉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이엔드 시장 진출로는 고객당 평균 구매 단가를 5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롤렉스의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는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급변한 소비 패턴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리스크도 따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브랜드 이미지의 희석입니다. 너무 많은 변화는 롤렉스가 추구하는 전통과 정통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이탈도 우려됩니다. 젊은 이미지를 추구하다가 기존의 충성 고객들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리세일 시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중고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롤렉스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120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와 소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롤렉스는 항상 변화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1905년 손목시계의 미래를 믿었던 한스 윌스트로프의 용기처럼 말이죠. 앞으로의 롤렉스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롤렉스는 계속해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롤렉스를 꿈꾸시나요? 아직은 먼 꿈일 수 있지만
그 꿈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롤렉스의 힘이자 1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